또 하나는 두려움을 놓는 거였어요. 그러면 그 매듭이 풀려요. 그 두려움의 매듭은 뭐냐면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잘못 클 것 같은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. 상관이 없어요. 어떤 엄마를 만나든 아이는 커요. 근데 저만 기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다 키워요.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두려움을 놔도 되는 게 삼남만상의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성당에서 키우고 수녀님들이 키워주시고 신부님이 키워주시고 도서관이 키우고 책이 아이를 기르고 학교에서 키워줘요. 여러분 엄마만 여러분을 키우지 않았죠. 물론 낳아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린 시절 잠깐 했지 그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를 키우기도 하셨을걸요. 그렇죠? 딸 같은 엄마도 있지만 엄마 같은 딸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내면서 함께 서로 키우는 거지. 그래서 저는 삼남만상의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어요. 저녁 노을의 아이를 키우고 또 작은 풀꽃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저 혼자 키운다는 두려움을 놨어요. 제가 정보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뭐뭐가 부족해도 다 주변에서 키워주니까.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. 제가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영세를 받으면서 그 수녀님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만난 많은 분들 또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이가 되게 저를 많이 키웠어요. 잘난 저희 딸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더니 뭘 하냐면 초등학교 3, 4학년 때 아기 선을 지배한대요. 근데 주변에 보면 뉴스도 악소식이 너무 많고 나라도 열심히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나라를 같이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그 민초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다고 어린애인데 역사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내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알지 않아도 다 봐주는 그분이 계시잖니.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하여간 그 똘똘하면 똘똘한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똘똘해졌어요. 자, 딸 때문에 똘똘해주는구나. 또 하나는 아들은 학교 부적응하여서 학교 가면 맨날 그 못 들어가요. 그럼 이제 제가 문 앞에 서 있다가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눈앞에 누구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느라고 왜 이런 아이를 제가 길러야 돼요 하고 한탄할 사이가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 오늘 학교 좀 늦었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넣으면서 고개 숙이는 법도 배웠고요.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키우기도 해요. 그다음에 걔는 딸기를 못 먹었어요. 못생겼다고요. 제가 물어봤어요. 딸기를 하도 안 먹게 왜 안 먹어 그랬더니 못생겨서 못 먹는데요. 딸기를 잘 봤더니 딸기에 털이 송송 나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동물도 아니고 짐승처럼 털이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못생겼구나. 또 잘 봤더니 딸기 코 왜 술 많이 마셔서 이렇게 코주부 할아버지를 보고 딸기코 할아버지라 그러죠. 잘 봤더니 이게 막 그 코가 딸기가 그 코주부 할아버지 코처럼 그런 코 상태예요. 그래서 아, 진짜 맞다. 못생겼구나. 다른 과일들은 과육이 껍질을 이렇게 싸죠. 근데 얘는 그 씨가 밖으로 다 도출돼 있으니까 그렇죠. 진짜 못생겼다. 근데 갈라보자. 속은 얼마나 매끄러운지 달콤한지. 그리고 애 앞에서 제가 숟가락으로 긁어 먹였어요. 긁어 먹었어요. 저 혼자 처음에는 약 올리면서. 근데 안 먹다 그랬기 때문에 안 먹는데 제가 매일 먹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.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네 거 아니야. 다 엄마 거야. 근데 전 글피는 먹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글피 됐을 때 야,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매일 끓여주니까 너도 나한테 선물 줄래? 딸기 딱 2숟갈만 먹어봐.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먹죠.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먹게 됐어요. 근데도 다음 해 또 안 먹어요. 왜요? 못생겼던 기억은 자기가 본 거고 먹었던 기억은 아기들은 사라져요. 다음 해가 되면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해서 그걸 했어요. 그 다음 해는 좀 괜찮았죠. 어린이가 됐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에서. 근데 그걸 해내면서 제가 매일매일 똘똘해지는 거예요.
애가 저를 키워요. 또 하나는 저희 남편을 키우면서 좀 여기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근데 다 집들마다 그 남편이 제일 막내 아들이죠. 제일 잘 안 자라요. 애들은 쑥쑥쑥 자라는데 남편은 이 시어머니 아들은 덜 자라는 것 같아요. 더 늦게 자라요. 저는 근데 남편하고 아이하고 굉장히 같은 점이 많아요. 화내면서 말하면 안 알아들어요. 화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. 그리고 길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. 또 하나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더라고요. 되게 비슷한데 내가 저희 남편이랑 살면서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은 이제 학생이었고 같이 저는 이제 밥 차리고 살림을 살면서 대학원을 다녔고 남편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. 근데 밥 달라고 앉았는데 밥 차리기도 전에 와 앉았으면 급해서 제가 밥을 먼저 퍼주잖아요. 그럼 이 밥을 이렇게 숟가락 가져가기가 귀찮아서요. 밥 공기에 얼굴을 묻고 먹어요. 근데 이 남편을 보면서 제 친구들은 그래요. 그 얘기를 전하면 때려주고 싶었지. 아니요. 저는 제 다리를 때렸어요. 어쩌다 저 많은 물건 중에 저 물건을 골랐을까. 근데 보면요. 포장이 돼 있는 채 서로 만나잖아요.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 이 포장을 열고 보니까 분명히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딴 물건이 와 있어요.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면 여러분 앞에서 서약을 하면 이게 환불이 안 돼요. 그렇죠? 교환도 안 돼요. AS도 안 돼요. 막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치면 시어머니가 데려가서 고쳐줄지 몰라요. 근데 그게 저한테 맞춤이 아니죠. 그래서 AS도 결국 내가 해야 돼.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물건이에요. 그래갖고 그 서약하기 전에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.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때 이 남편은 눈이 좋아서 종달종달 잘 지적이고 요것저것 잘하는 여자를 골랐어요. 근데 저는 말도 잘 안 하고 게으른 남편을 골랐어요. 그럼 누가 잘 살아야 돼요? 그렇죠? 남편이 복이 터져야 맞죠? 저는 안목이 없어서 그 물건밖에 못 골랐고 저 사람은 안목이 좋아서 좋은 물건을 골랐어요. 그럼 좋은 물건을 쓰는 사람이 복 터져야 되고 물건을 잘못 고른 사람은 복장이 터져야 되죠. 복 터질라 그러면 복장이 터지죠. 근데 저는 계산은 참 빨랐어요.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은 안목이 좋으니까 복 터지고 저는 무수리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.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았어요. 오늘까지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 남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랑도 잘 살 자신이 생겼어요. 어떤 인종, 어떤 연령이랑도 잘 살 거예요. 그 이유가 남편이 저를 길렀어요. 그래서 살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잘 종달 지저귀는 세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요즘 입이 터져가지고요. 하는 말이 그래요. 그 일부러 저를 키우려고 그렇게 했대요. 근데 뭐 그런 말까지 이제 할 줄을 아는 정도로 재주가 늘었는데 좌우지간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매일매일 담금질을 당해서 더 나은 서영숙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려움을 놔도 되는 이유가 욕심과 두려움이 화나는 이유고 엄마들의 매듭인데 이 두려움을 놔도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. PBC 평화방송